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9월달 들어섰고요. 오늘은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한다면은 그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좀 높은 시나리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가볍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짧게 볼 거예요. 어, 일단은 9월 달에 들어왔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트 차트죠. 많이 보시는 것들인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들어오면서도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원화 기준으로는 한 1200만 원 중반 후반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다가 좀 소폭 하락을 했죠. 소폭을 하락을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중반이나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소폭이지만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알트코인들 보이시죠? 알트코인 점유율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위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도 한 비트코인이 대부분 한 80% 이상 차지하는 거래소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위주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8월 달에 예상을 하셨던 게 8월 달에는 알트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저도 한 7월 정도였나 6월 정도쯤에는 8월 안에는 좀 알트코인 장세, 회복 장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했지만, 좀 생각을 바꿨었던 게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더리움이 깨지면서부터 아무래도 알트코인 장이, 약세장이 좀 더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알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은 이 알트코인 추세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 그거 보기 전에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그거는 당연히 가격이 안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 가격이 안 오르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어, 그 ICO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IO가 이제 몰락했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더리움이에요. 알트코인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수요가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그 강하게 버텨주고 있던 그 매수세가 빠져나갔고, 근데 기관들은 계속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당장에 이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이제 자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계속 매도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더리움이 하락을 할 거고, 그러면서 알트들이 또 따라서 하락을 하죠.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면 이제 알트들도 하락을 하고, 그러면은 또 ICO 같은 경우는 더 매력이 없어지죠.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성공 확률도 낮고, 뭐 100개 하면은 한 개 뜰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가니까 매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이더리움 수요가 그만큼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또 투자를 하는 심리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아니면 물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려주고 더 이상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서 가격이 많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세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알트코인들이 살아나려면은 일단 시나리오가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 혹은 최근 고점 13,600달러 정도였죠. 원화로는 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한 1,600만원 정도 때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까지 넘기면서, 그 가격을 넘기면서 다시 투심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정도 알트코인 가격이 회복을 하면서 5월에 살짝 보여줬다가 지금 주춤해서 다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ICO가 또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잠깐 잘못 얘기했어요. ICO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ICO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좀 ICO 같은 거 하면은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좀 따라가는, 그러면 이더리움 수요도 몰릴 거고,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른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어 이제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걸 살아나는 방법.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어, 세분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들은 또 없어지는 쪽으로 갈 거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가격이 더 하락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몇몇 코인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금 가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승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더 하락을 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약세장을 보여준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그러면 따라서 좀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이건 리플인데요. 리플로 대표로 볼게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좀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좀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이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 사토시 가격은 좀 튀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화로 보면 하락하죠. 그만큼 갭을 못 따라가니까 원화로 보면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저기 해지 수단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사토시로는 상승하고 하지만 원화로는 적당히 횡보나 약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회복을 할 때 알트코인도 같이 회복을 하는 모습, 그런 시나리오가 네 번째라고 봅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비트코인이 전고점 넘기는 방법, 넘기면서 같이 투심을 일으켜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방법. 두 번째는 ICO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알트코인들이 살아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시나리오죠. 세 번째로는 개별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인정을 받아서 회복을 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해치용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시나리오.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시나리오, 그 ICO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살아나는 방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 시장이. 알트코인들이 그 뭐야, 개발자들이 이제 돈만, 그죠? 많이 이제 모금을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개발에는 별로 몰두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전체 다 살아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예전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한 기대 심리 그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진 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그 세 번째였던 이제 개별적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그나마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메이저 알트 그리고 몇몇 자발트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런 성공하는 것들이. 하지만 그 방법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죠. 첫 번째와 네 번째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첫 번째예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다시 투심이 살아나면서 알트코인도 한번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야겠죠. 그때는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된다면은, 일단은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을 다시 좀 비율을 좀 줄여줄 생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추매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트코인 비율이 이미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비트코인 비율을 원래 반 정도는 가져갈, 항상 반 정도는 가져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좀 많이 물리면서 알트코인을 좀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트코인 비율 한 30%는 돼요. 이건 더 이상 이제 깨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사용해가지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금 매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다린다고 했었죠. 비트코인은 한 7,000달러에서 8,000달러 정도, 제가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그 정도 보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거기까지 오면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오면은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과감하게 매수 들어갈 거고요. 추가 매수겠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 추세가 이 수렴 추세가 첫 번째 안에 있는 수렴 추세 꺾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에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괜찮습니다. 차트 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지 라인, 지지대가 많아요. 여기 9,000대 초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큰 상승 추세선이었잖아요. 추세선 아래에 떨어져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여기 이 정도 아래 내려가면 침체장이 되겠죠. 오랫동안 또 횡보할 텐데 요거 안에 요거 위에서 지금까지 하락하면요 한 7,000달러대에서도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는 괜찮아요. 차트는 좋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 네, 저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하던 아니면 좀 더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회복을 하던 웬만하면 여기서 회복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회복을 해서 좀 횡보를 좀 오래 하더라도 요 추세를 조금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과거 패턴 한 그쵸 2016년 그 뭐야 얘기를 2017년 3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약간 비슷한 패턴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음, 요쯤이죠. 요쯤 여기 추세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많은데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나 하지만 어, 그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베팅할 이유는 크게 없겠죠. 현금이 적으신 분들은 저처럼 뭐 좀 더 아래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안 올 가격이겠지만 오면은 혹여나 오면은 횡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알트코인부터 회복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을 정리할 거고요. 알트코인이 이게 비트코인이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많이 회복을 못 해주면요 알트코인들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예, 다시 매도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바꾸지 않을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